함나산 자락이 품에 안고 있는 사찰. 천년 고찰로 불리는 전북 익산의 숭림사에는 23년째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세 분의 부처가 자리한 수미단. 지난 2002년 절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미단 아래 마루를 뜯어냈는데 마루 밑 땅속에 생각지 못한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개봉하는 거요. 잘 찍어갖고 가세요. 그것은 정체모를 구슬이었습니다. 그 종류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슬은 푸른 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야구공보다 조금 작지만 이게 좀 무겁네요. 상당히 묵직한 구슬들. 왜 그곳에 있었을까? 추측으로는 세 분 부처님을 모시니까 한 부처님 밑에 네. 또 한 부처님 밑에 또 한 부처님 밑에 그렇게 모셨을 거라 추측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02년 수리하기 전까지는 뜯어본 적이 없다는 보광전의 마루 때문에 스님은 구슬이 오랜 시간 이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당을 처음에 지을 때 했겠죠. 700년 봐야죠. 고려시대. 네, 고려시대. 털을 에워싼 봉우리들의 정기가 모여드는 장소. 한마디로 기가 센 땅 위에 세워질 숭림사의 안녕을 위해 그 옛날 누군가가 구슬을 묻은 걸까? 그런데 정체모를 구슬은 이곳만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걸로 전해지는 경북 성주의 심원사. 총 4개가 나왔습니다. 예. 4개가 나왔으니까 저희는 미루어서 동서남북의 사방에 그런 기운들을 이렇게 진정시키는 용도로 쓰이지 않았나. 나쁜 기운을 또 그렇죠. 고려 시대에는 번창했지만 이제는 터만 남은 안국사. 요 위에 이렇게. 구슬은 이곳 삼존 입상과 고래 바위 주변에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한데 모인 모습이 연꽃 모양을 연상시키는 미스터리 서클. 안국사 터에서 발견된 구슬의 수는 현재까지 보고된 것 중 가장 많은 16점으로 확인됩니다. 지난 2001년부터 불교와 관련된 장소에서 발견이 됐지만 여전히 풀지 못했다는 미스터리. 이에 지난 2014년엔 불교문화유산연구소가 주도해 구슬 11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유물일지 몰라 구슬을 자를 수가 없어 표면만을 검사했는데 그 결과 순도 높은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분석한 11개의 구슬은 그 크기와 무게가 상당히 유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약 10년 전까지 구슬들이 발견된 장소는 21곳에 달했는데 모두 불교와 관련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려 6개의 납구슬을 소장 중인 이곳은 전남에 위치한 영암문화원. 연꽃처럼 한데 모여있는 이 구슬들은 지난 2019년 불교와는 상관없는 장소에서 발굴된 것들이라고 합니다. 월출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구정봉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상부엔 흡사 사람의 얼굴을 닮은 큰 바위 얼굴이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정수리 쪽 바위 틈새에 납구슬 6개가 얕게 매장돼 있었습니다. 건물로 치면 335층의 높이인 이곳까지 모두 합치면 10kg이 넘는 구슬들을 가져다 둔 이는 대체 누구였을까? 구슬이 등장한 주된 배경이 사찰이었던 만큼 처음 주도적으로 이를 조사해왔던 불교문화유산연구소. 하지만 이미 10여 년 전 납구슬에 대한 연구를 접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유는 뭘까? 1960년대부터는 그 사찰들에 대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부터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왜 안 나왔을까라는 거죠. 20세기 작품 아닌가. 근대나 현대 작품일 수 네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에 안 나온 거는 설명이 되니까. 하지만 그 경우 설명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이 마루 밑에 고안에도 나왔다는 거죠. 익산 숭림사에서는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공간인 마루 아래에서 구슬들이 발견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처님 뒤죠. 예, 부처님 뒤편에 여기 지금 이런 식의
아, 이건 통풍이기 때문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들어가겠죠. 그래야 마루가 안 썩는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는 이렇게 굴리면 안으로 들어갈까 싶어가지고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거는 철망은 쥐가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쥐나 뱀이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거지. 오래되어 헐거워졌기는 하지만은 누군가 굳이 이 철망까지 뜯어가며 구슬을 넣을 이유가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져온 미스터리. 납구슬을 만들고 숨겨온 이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고 있는 인물일까? 그런 의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중요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탐지를 하고 있는데 신호음이 울리길래 파봤는데 대포알 같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묻혀 있는 깊이가 한 30cm, 40cm 이 정도 깊이로 묻혀 있었거든요. 이건 탑시그릿이에요. 탑시그릿. 납구슬이 발견된 과정까지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들. 드래곤볼. 별별 이름으로 불리는 납구슬은 계곡 물속에서도 등장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납구슬들, 실제 찾은 건 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누가 숨긴 줄 알았지 갖고 오는데 전부 다 나온 것은 한 600개? 700개? 묻어놓고 왔어. 갖고 계신데 오래된 물건들은 종종 그 안에 있는 탄소를 측정해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를 추정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속은 탄소가 없어 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제껏 비밀로 남은 납구슬의 나이. 하지만 그것이 현대에 제작된 것이라면은 그럴 만한 흔적이 남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구슬이 만들어진 시기가 현대에 가까울수록 그것은 분명 더욱 완벽에 가까운 원형일 겁니다. 대략 7만 개 이상의 포인트를 잡아서 실험을 했고요. 표준 오차는 0.2mm 정도 나와서 그걸 반지름 대비 표준 오차로 계산하면 0.6% 정도의 오차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기계로 제작이 됐다면 불량이지만 사람이 만든 거라면 꽤 정교하다는 납구슬. 이는 어떤 방법으로 제조된 걸까? 이게 파팅 라인이라고 그러죠. 파팅 라인이 있고 주조를 하게 되면은 파팅 라인이 이렇게 생기게 돼 있습니다. 상형하고 하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반구 형태로 찍고 여기도 찍고 그걸 합체를 하면은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물결 무늬 같은 게 수평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액체를 넣다 보면은 얘들이 그대로 굳으면서 응고가 되면서 계속 부어집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사실, 그것은 납구슬을 만든 이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인 걸까? 그 인물을 만나 납구슬을 만든 이유와 그것을 숨긴 까닭을 물을 방법은 없을까? 어쩌면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가 납구슬과 함께 발견된 곳 전남 장례 용화사. 전날 쏟아진 비 때문에 탈이 난 곳은 없는지 살피던 중 앞마당 배수로 근처에서 반짝대는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스님. 상상을 초월한 인물이 다 나왔죠. 이만해. 와, 그거 딱 보면은 카리스마 확. 구슬인가요? 자수정이거든. 지금까지 자수정이 발견된 내용은 없어요. 납구슬과 함께 발견된 것은 자수정 구슬. 스님은 귀한 경험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구슬들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만난 용화사의 납구슬과 자수정 구슬. 그런데 직접 보고 싶던 자수정 구슬의 실물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구슬산에서 700여 개의 납구슬을 발견했던 송세민 씨 덕분입니다. 납구슬과 함께 묻혀 있었다는 자수정 구슬. 그것은 용화사에서 발견된 구슬과 그 크기나 생김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큰 돈은 들지 않는 납구슬과 달리 꽤나 큰 비용이 발생했을 걸로 보인다는 자수정 구슬. 놀랍게도 구슬산에 묻혀있던 건 천연 자수정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의 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스피어 쉐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자수정 구슬 역시 천연 수정입니다. 그런데 이 구슬에서는 깨진 틈을 충전물로 메꾼 흔적이 확인됩니다. 이는 현대 기술로 생산이 됐다는 근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품질 이런 걸 갖다 이제 가공을 익산농단에서 한 30년, 20년 이런 걸 가공을 해서 수출해서 수출. 익산공단이요? 익산. 한때 비슷한 제품을 생산해 해외로 수출했던 익산 지역에서라면은 구슬의 판매처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말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요거 자수정 공을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똑같은 게 있어갖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구슬선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크기의 자수정 구슬입니다. 이게 많이 발견된 데가 북한산이거든요. 지금 이산 서산인데 옮겨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좋은 뜻 쓰는 분들이에요. 수천억, 수십억을 갖다 사람들 물었다 생각해요. 수년간 이곳에서 다량의 자수정 구슬을 사갔다는 한 인물. 그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기를 조심스레 부탁한 뒤 자리를 옮기려던 그때 여보세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좀 뵐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그냥 호국불교예요. 사실은 그 돌아가신 저희 스님이 용어가 좀 다르길래 저희는 대불님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절에 와서 보시면 좀 더 공감 있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걸 아실 테니까. 혹시 좀 실례가 안 되면 그러고 오세요. 만남을 허락한 뒤 그가 알려준 주소. 그곳은 다량의 납구슬과 자수정 구슬이 나온 구슬산의 근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준 이는 청비 스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줄 것이 있다며 마당 한편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스님.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으니까 이제 그때의 것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저희가 봤던 게 이 크기입니다. 이 납구슬이라고. 청만원. 청만원. 푸른 게 꽉 찬 원이라고. 납구슬 청만원은 대불로 불리던 스승이 생전에 제작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불교계의 미스터리 서클을 시작한 인물. 그는 살아있다면 88살이 됐을 강모 씨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그것들을 숨겼을까? 그러면 여기 사지 탑, 용화사. 맞아, 여기 다 갔었을 거야. 불갑사, 대웅전, 화엄사, 원출사도 갔어. 이거 엄청 높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게 기본이야. 설악산을 10번씩 간 사람인데 뭘 그렇게 높아. 한라산도 갔고 지리산도 갔고. 사람들이 우연히 찾아냈던 구슬보다 더 많은 수의 납구슬이 여전히 전국의 명산들과 사찰 주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출입이 불가능한 사찰 건물의 마루 아래로는 어떤 방법으로 청만원을 넣었던 걸까? 절 가면 사방으로 구멍이 다 있어요. 환기통이야, 일종의. 썩지 말라고. 어떤 들은 쥐나 뭐 들어가지 말라고 망 같은 거 해놓는데 뺄 수 있게 해놨어. 다 어설프게 해놨어. 빼가지고 확 집어넣으면 굴러간다고. 남자들의 힘이 세, 달라. 그때만 해도 60대 초반이셨나. 예상대로 건물 외부의 환기구를 통해 납구슬인 청만원을 집어넣었다는 고백입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동의받은 적이 없는 행동. 생전 강 씨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납구슬을 그곳에 숨겨야만 했을까? 이 산의 이 절이 일종의 우리나라의 그 기운의 열쇠 자리인데 이 절이 좋은 기운으로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국가국이 되지 않나는 우리 대불님이로. 나는 돌고 돌으며 걷고 걸으리라. 무한히 걸으며 부변으로 도르리라. 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정정. 강모 씨는 지난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자신이 사망한 2012년경 사이 자수정 구슬과 납구슬을 묻었는데 그 일을 출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출장에 늘 동행했다는 제자. 그는 여전히 스승의 유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 중에는 청만원을 제작했던 틀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두 개 원이 되는 거예요. 반원. 예상했던 모양입니다. 아예 방 하나가 그의 동상으로 채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던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강씨의 동상들. 그 시절 사람들을 끌어모은 건 강씨의 영험한 치유 능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당신 영만으로 쳐다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결된 신이나 업을 정리해줘. 당신 능력으로. 유명한 정도가 아니어서 막 어쩔 때는 800명, 900명 와서 줄 서고 막 한때 아주 난리는 스님이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버셔서 그 절을 진 거예요. 영험한 치유 능력 덕에 한때 큰 재산도 모았지만 그 전부를 구슬을 퍼뜨리는 데 쏟아부었다는 강씨. 오직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게 제자의 설명입니다. 이런 애국자 없어 진짜. 한때 번창했다던 그의 사찰은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1992년 1월에 촬영된 건데 그 시기는 강씨의 황금기로 꼽힌다고 합니다. 파란 한복을 차려입은 여성에게 큰 절을 받는 이는 당시 55살의 강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질환자가 부처님의 푸뼈를 분질러 놓았는데 관세음 보살이 그랬다고 하시며 관세음 보살을 잡아야 한다며 그때부터 영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방곡곡 돌아다니시며 관세음 보살과 그 외 여러 계열 신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으로 볼 때 그가 주로 사찰과 불탑 주변에 납구슬을 묻었던 이유는 기성 불교에 대한 적개심 때문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전국적인 단위로 장소의 주인인 사찰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묻었을까? 관세음보살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불의 시대를 연다든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생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관점에서 악을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우거든요. 송불님을 향해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기 종단을 만든 강씨를 따라 기성불교 교단에 있던 스님들이 승적을 옮기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교세를 불려가던 강씨의 황금기는 어떠다가 자취도 남기지 못한 채 끝이 난 걸까? 몇 년 있었어요. 그렇게 오래는 안 있고 엄마가 병을 고치러 갔는데 딸들이 와 있었거든요. 그대로 뭐 스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스님이 뭐라고 어쩌고 저쩌고 했대요? 그만 짓을 하고 있는가 봐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1993년 강씨는 자신을 따르던 세 자매를 성폭행한 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걸로 확인됩니다. 1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도 갈취한 걸로 의심을 받았던 강씨. 네, 예전에 신정동에 계실 때요. 여신도들하고 문제되신 적 있었죠? 그래. 어떤 그 결론은 뭐냐면은 그 여자한테 5천만 원 그 당시 이 절을 지면서 수지를 받았거든. 거기 실은 엄마가 안질뱅이로 이 30년인 걸 이 우리 스님의 능력으로 그야말로 보름 만에 벌떡 일어나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에 큰 돈을 시주했던 신도가 돌연 마음을 바꿔 허위 고소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했던 날짜에 그 여자가 필리핀에 가 있었어요. 얘가 동남아 ***만. 근데 나중에 판사가 판결이 나는 이제 그 스님의 능력을 보고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5천만 원은 너무 과했다. 그래갖고 1년 살으셨어요. 경찰 기록에 1억 4천이라고 돼 있죠. 1억 4천이요. 1억 4천으로 돼 있어요. 몰라도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스님이 꿈에 보이더라고. 스님이 꿈에 보이면서 굳이 그대로 얘기해 주라는 의미로 굳이 그대로라고 이렇게 어떤 단어로 나한테 계시를 주시더라고. 내가 이제 자진 고백을 좀 해야지. 어떤 고백일까? 솔직히 말 못했던 건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내가 묻었어. 내가 다 했어. 참 이런 얘기하면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건희가 누워있을 때여서 삼성에 이건희의 수명 연장을 하라고 어딜 가냐면 한라산 백록담을 갔다 오려는 거야. 돌아가시고 한 4년인가 5년 된. 그래서 갔어. 백록담 가서 자수정 내가 2개 묻고 왔는데 죽은 강씨와 여전히 영적 소통을 한다는 청비스님. 스승의 뜻에 따라 그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구슬을 묻어왔다는 고백입니다. 혹시 계속 구슬들을 묻으실 건가요? 내가
이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간 건 뭐냐면은 너는 이 우주에 나는 틀렸다. 난 너만 못하다. 실은 나한테 늘 그러셨어. 나는 안 드러나야지. 나는 그냥 내 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갈래. 청만원의 속내는 어떤 것일까? 어쩌면 오래된 유물일 수도 있어 그간 들여다볼 수 없었던 내면. 과연 그 안엔 무엇이 담겨 있을까?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 나는 진리를 갖고 있다. 나는 진리를 걷고 있다. 나는 진리를 거둘 것이다. 텅텅텅텅텅텅. 비어있는 청만원의 모습처럼 납구수를 만든 강씨의 염원 역시 그저 공허한 집착이었던 건 아닐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화천 북한강변의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사이버작전 사령부 소속 양광준 소령에 대해 아시거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군무원 A씨를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사이버작전 사령부에서 근무하셨거나 현재 근무 중인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19년 10월경 동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포항행 시외버스에 탑승한 것을 마지막으로 실종된 63년생 김영옥 씨를 찾습니다. 평택 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고 대구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김영옥 씨와 알고 지냈거나 김영옥 씨의 행방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덤프트럭이나 지게차 등 지입 차량에 현금을 투자하면 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주겠다며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투자 권유를 받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신 분 또는 투자 이후 행방불명된 사례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